자, 한 해 열심히 수능을 향해 노력한 수험생들. 이제 수능 당일 가장 큰 관건은 누가 더 실수를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수능 점수 1점 차로 대학 합격, 불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실수 줄이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볼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언제일까요? 또 실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세 분의 전문가들과 그 해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능 시험 볼 때 가장 두려운 상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수능 시험 볼 때 가장 두려운 상황. 첫 번째, 난이도 있는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 두 번째,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경우. 또 4분 이상 소요되는 수학 문제. 길거나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의 지문을 만났을 때. 답안 마킹을 밀려 쓰는 실수를 한 경우. 멍 때리다가 듣기 평가를 놓치는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자, 먼저 윤상현 선생님, 시험을 푸는데 난이도 있는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제 수능 고사장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조금 어려워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마음을 차분하게 이제 가라앉히고 좀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좀 유지한다면 아마 이제 그렇게 어렵다라고 처음에 이제 느꼈던 그 부분이 조금은 더 쉽게 이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풀이의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생각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1분 정도 이렇게 어떻게 풀어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어떤 마땅한 풀이 과정이라든가 방법 또는 정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또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굉장히 또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면 다른 쉬운 문제에서 또 쫓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좀 한 1분 정도 생각했다가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좀 뒤로 좀 돌려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본다면 의외로 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판단을 좀 빨리 하시는 이런 어떤 부분도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미정 선생님, 정말 처음 보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처음 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기본 개념이 잘 닦여 있거나 이해가 확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 사고를 하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출 문제만 풀었다거나 아니면 단순 암기식의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을 대했을 때는 우선은 겁을 먹지 말고 좀 문제를 또박또박 정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문제를 낼 때는 그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조건들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문제를 잘 읽다 보면 그 안에 힌트가 들어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정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어디인지 또 필요한 기본 개념이나 공식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 옆에 좀 적어보시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떠올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에 따라서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5분 이상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정경 선생님, 또 4분 이상 소요되는 수학 문제를 만났을 경우에 굉장히 진땀을 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한 문제당 약 3분 정도의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 3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1분 30초 정도면 아마 풀 수 있는 그런 그 푼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6분에서 7분 정도의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분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일단 풀던 문제를 멈추고 그리고 다른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즉 이제 어려운 문제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시간 분배에 이제 실패하기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분히 앞에 쉬웠던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분 이상이 소요되는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잖아요.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풀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넘어가고 자신이 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그 모든 문제는 앞에서 이렇게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풀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배점이 높은 그러한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은 시간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상현 선생님, 또 길거나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의 지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아마도 이제 과목으로 봤을 때 국어나 영어 쪽에 해당이 될 텐데 아마 네. 특히 이제 국어 쪽에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비문학 독서 지문이 좀 어려워지고 또 이제 긴 그런 지문이 좀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문제에서 지문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문제에서 문제를 좀 먼저 읽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지문의 내용이 뭐 10가지가 있다면 그 10가지 내용을 모두 다 문제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5가지나 6가지 정도만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문, 문제에서 일단 요구하는 내용, 이 부분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좀 해석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지문에서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나가는 것이 아마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 이제 문제풀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도 그 각 단락별로 살펴보면 어떤 그 핵심 문장이라든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과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 단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단락의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의 내용을 또 파악하고 그 다음 단락의 내용을 좀 파악하고 하면 이렇게 단락의 내용을 조금씩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라든가 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보다는 단락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단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해나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지문의 내용이 문제화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단락과 2단락을 읽고 나서 또 1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또 3단락과 4단락은 또 2번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이렇게 특정 단락과 특정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단락과 문제를 그 지문의 내용과 문제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풀어보면 어느 정도 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서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뒤로 돌리는 게 우선이겠죠.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해결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뒤로 돌려서 해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 중에서 보면은 내용의 일치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치, 예를 들어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는 그 윗글의 내용, 그 지문 선택지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일치한 내용들은 그 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를 추리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미정 선생님, 또 답안 마킹을 밀려 쓰는 실수를 할 경우에는 제가 다 땀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땀이 납니다. 네. 만약에 5분 전쯤에 이런 상황을 발견했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중간중간 답안 마킹을 좀 해가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답란 표기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해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흰색
수정 테이프를 이용해서 답란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밀려 쓴 문항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경우에는요, 교체보다는 흰색 수정 테이프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많다,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빨리 답안지를 교체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새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급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험생의 성명이라든가 수험번호, 그다음에 필적 확인 등을 놓치고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꼭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일부분만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흰색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완전히 다 지우고 난 후에 수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개인이 소지한 어떤 수정액이라든가 수정 스티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감독관에게 얘기를 해서 흰색 수정 테이프를 요청받아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간 걸 활용하기보다는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제 수정 테이프를 이용할 때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경우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좀 꾹꾹 눌러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답을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완전하게 이렇게 수정 처리가 된 경우에 대한 이런 모든 책임들은 우리 수험생이 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이정영 선생님, 멍 때리다가 듣기 평가를 놓치는 경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 영어 영역에서 이 듣기 평가 문제는 굉장히 집중력이 그런 필요한 부분입니다.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이제 방송을 잘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아주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 오전에 시험 보았던 국어라든가 수학 영역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 부분을 놓치거나 질문처럼 멍 때리다가 듣기 평가를 놓치는 경우에는요. 사실 그 문제를 자꾸 되새기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듣기 평가 문제에 좀 더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그 듣기 평가 문제가 모두가 종료되면 또 지문으로 된 문제를 뭐 다시 확인해 본다든가 뭐 그런 상황에 맞는 답을 고르거나 아니면 뭐 별 수 없이 찍는 수밖에 없는데요. 좀 답변을 좀 정리해 드리면 듣기 평가 문제를 놓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떠올리기 위해서 자꾸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 많은 그 문제를 놓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현재 듣기 평가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과거를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